서브 이슈입니다. 숫자에 집착하는 인간.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숫자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숫자에 집착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 11월 9일 영국 가디언이 페이스북 공동 창업자인 숀 파커의 발언이 실렸다. 어떻게 실렸냐면 페이스북을 창업할 때 핵심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자신의 시간과 관심을 가능하면 많이 쏟아붓게 만들까라는 것인데요. 그것은 사진을 올렸을 때 좋아요나 댓글이 도파민을 분출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런 좋아요 댓글은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올리도록 만들고 그 결과 더 많은 좋아요와 댓글이 달리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도파민은 주로 행복할 때 생겨나고 엔돌핀은 주로 스트레스 받을 때 생겨납니다. 도파민은 행복을 더 이어가려고 하는 물질이고요. 엔돌핀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물질입니다. 도파민은 주로 도박이나 게임이나 중독성 있는 것을 할 때 생겨나는 신경 전달 호르몬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 사람들은 숫자에 반응한다는 뜻입니다. 좋아요 숫자, 댓글의 숫자에 반응한다는 뜻이죠. 좋아요가 많을수록 도파민이 분출된다는 뜻입니다. 좋아요는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이 왕따 당하지 않고 남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욕구를 채워주니 도파민이 분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숀 파커는 마지막으로 SNS가 우리 아이들의 뇌에 무슨 짓을 할지는 오로지 신만 아시겠죠? 라는 말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요. 아이들은 어른에 비해 감정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SNS는 청소년의 자살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SNS는 남과의 비교이고 그로 인해서 자존감에 상처를 받은 감수성 많은 아이들은 자살에까지 이른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내부 고발자가 폭로를 했죠. 페이스북 알고리즘이 위험하다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하우게는 나는 페이스북이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분열을 조장하며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는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라는 것이죠. 예,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분열과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해를 끼치고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한 것이죠. 하우겐의 내부 고발 이유는 페이스북이 특히 아이들한테 위험하며 분열과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조장하기 때문에 페이스북이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페이스북은 컨텐츠 제작자가 좋아요 댓글을 어떻게 스스로 만들도록 했나? 페이스북이 추구한 것은 비교입니다. 비교로 인해서 질투심을 건드렸고 정치적인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게 했다는 것이죠. 질투심과 증오의 편인이 많을수록 좋아요와 댓글이 많이 달리고 그로 인해서 다시 증오심과 질투심의 표현이 되는 콘텐츠가 증폭되어 많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물음을 한번 갖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질투심과 증오의 표현이 SNS에 넘칠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좋아요와 댓글의 숫자에 인간이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오락실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동전을 넣고 아케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그런 데서 왜 게임을 하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지 최고 점수를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라 돈을 집어넣고 하는 이유는 바로 점수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고 점수를 자신의 이름이 새겨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만약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습니다. 뭐 슈팅을 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적기를 부수는데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점수만 올라가지 않는다면 게임을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게임도 되게 재미없어집니다. 즉 인간은 점수라는 숫자에 집착합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모바일 게임을 합니다. 게임 제작자들은 플로우 상태, 이게 이제 게임의 몰입 상태인데요. 이 게임의 몰입 상태를 만드는 것이 이제 최선입니다. 몰입이 잘 되는 게임에 빠져들면 게이머는 만렙을 찍으려고 밥도 안 먹고 밤을 새워서 게임을 합니다. 그렇지만 만렙은 남들의 존경과 질투의 대상이기 때문에 게이머 스스로 몰입하죠. 만렙이라는 것 자체도 숫자입니다. 허영기가 많은 여자가 있습니다. 만약 돈 많은 남편을 만나서 돈을 펑펑 쓴다면 그 여자는 무엇을 원할까라는 것입니다. 명품 가방이라든가 스포츠카라든가 화려한 별장, 펜트하우스, 골프 회원권 등등 뭐 있겠죠. 그런데 그것들 전부 아닙니다. 여자는 어느 것에나 금방 실증을 냅니다. 그러나 실증 내지 않는 것이 단 하나 있습니다. 그녀 명의로 된 통장 잔액은 실증 내지 않습니다.
허영기 많은 여자도 물건보다는 결국 돈이라는 숫자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사실 돈은 미래에 대한 교환 가치입니다.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기 전에 돈이라는 숫자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막상 돈이 물건으로 바뀌면 금방 실증을 내는 것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돈에 실증을 내지 않을 것일까? 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남들로부터 부러움과 질투를 받는 상황을 상상하며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무인도에 혼자 산다면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에 산다면 돈은 인정의 권력입니다. 우리도 주식이 오를 때 실시간으로 자신의 자산의 현황이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흐뭇해하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돈이 있다면 굶어도 배가 고프지 않다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독된 것입니다. 이런 숫자에 집착하는 인간을 이용해 순기능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20년도 수능 만점자가 자신이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를 발표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신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인데요. 내신 공부 중 암기 과목은 교과서를 시험 보기 전에 10회독 했다고 합니다. 10회독을 하면 시험 볼 때 머릿속에서 교과서가 펼쳐진다고 했습니다. 최연소 행정고시 합격자가 신문에 인터뷰한 것을 봤습니다. 어떻게 그 어렵다는 행정고시를 최연소로 전공도 아닌데 한 번에 합격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등학교 때 펑펑 놀다가 대학을 잘 못 갔다. 그래서 대학 가서 생각해보니 고시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공부를 하는데 딱 한 가지만 신경 썼다 합니다.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노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다 빼고 오로지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을 늘리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10시간 이상을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결국 자신은 13시간에서 14시간을 집중을 해서 공부 시간만을 늘리니 자연스럽게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메가스터디를 창업한 손주은 회장이 재수생들에게 수학 1등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한 문제 풀 때마다 그 문제 옆에다가 숫자를 적으라 했습니다. 5천 문제를 풀면 자신감이 생기고 1만 문제를 풀면 1등급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숫자를 쓰라 했는데 죽어라 안 쓴다 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히 몇 월 며칠까지 얼마의 퍼센트로 일을 해서 몇 월 며칠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직속 상관에게 일의 진행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는 사람입니다. 모조리 숫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숫자를 스스로 지배하면 인생의 승자가 되고 숫자에게 지배당하면 인생의 노예가 됩니다.